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유린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러자 중국은 즉각 유럽 측 인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다시 항공 여행객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4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열렸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갈등만 확인한 채 끝났는데 그런 다음에 미국이 서방 동맹국을 동원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죠. 네, 미국과 중국이 전방위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들까지 중국에 대한 제재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이 서방 진영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관료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를 비롯한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 캐나다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EU는 북한, 러시아를 비롯한 6국가들의 관리 10여 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면서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AF통신과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들은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건 1989년 베이징天安문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중국 관리와 단체에 대한 자금 동결과 같은 제재 조치를 단행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합심한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이 공동 성명도 내지 못한 채 종료된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유럽을 방문하는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EU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동맹 강화 행보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유럽의 동맹국이 미국이 행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한층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그동안 미중 대립 구도에서 서방 진영도 가세하는 구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은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한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해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은 미국을 향해 소그룹을 이용한 집단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미국 싱크탱크에서 미국과 동맹들이 앞으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제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미 동맹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북한 핵무기 위협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앞으로 대북 정책이 당장은 핵 동결과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함리 소장과 조지프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실질적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 내 인권 유린 해결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북 협상은 미국의 동맹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선 안 되며 동맹과 긴밀하게 조율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특히 인도적인 분야에서 비핵화 협상과 유엔 제재 요구와 일치할 것이라는 조건에서 남북 간의 관여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가 추진돼야 하고 북한 인권을 북미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북 정책에 있어 한국 등 동맹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인 남북 협력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애틀랜타 총격 사건 관련 소식 살펴보면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 미국 각지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시위대를 향한 증오 범죄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 LA 카운티에서 한 남성이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차량을 몰고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자가 시위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중국을 비방하는 등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증오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을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 증오 범죄 규탄 시위대를 겨냥한 폭력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부인을 잃은 멕시코 출신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부인과 함께 마사지를 받기 위해 마사지숍을 방문했는데 이 남성은 부인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현장에 도착한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 요원들은 피신해 있던 이 남성을 보안관실로 이송했습니다. 문제는 수갑을 채우고 가둬놓은 후 4시간이 지난 후에야 부인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왜 현장에서 체포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마도 자신이 멕시코 출신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은 애틀랜타 총격 용의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네,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집회 그리고 또 증오 범죄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알아볼 텐데요. 대학교 봄방학을 맞아서 플로리다 해안으로 여행객이 몰리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미국의 항공 여행객 수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1일 일요일에 미국 항공 여행객은 15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11일 연속으로 항공 여행객이 하루에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대학교의 봄방학을 맞아 휴양객이 크게 몰리고 있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는 22일까지 발령했던 비상사태를 최소한 이달 30일까지 늘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전역에 영국발 변이를 더 퍼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각 지역들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방역을 완화한 주도 10곳이 넘습니다. 지난 1월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도 최근에는 하루 5만 명에서 6만 명 선에서 정체된 모습입니다. 반면 4차 대확산이 닥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에 이미 감염됐던 사람들의 자연 면역이 합쳐져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주지사들에게 규제를 유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경계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중남미 각국이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비롯해 가톨릭 국가인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성주간 연휴에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올해 성주간 연휴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이 기간을 전후로 학교는 방학을 하고 직장인들도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백신 불평등 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상황 보면 백신 생산량이 상당한데 수출하는 게 뭐 하나도 없다면서요? 네, 미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30% 가까이를 생산하지만 수출하는 백신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파이자, 모더나를 비롯한 1억 3,610만 회분을 미국 안에서 생산했는데 이 같은 양은 전 세계 생산량의 27%에 해당합니다. 생산량으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지만 미 정부와 대량 계약에 따라 모두 미국에 공급됩니다. 중국은 가장 많은 1억 6,940만 회분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33%를 차지하지만 62%가 외국으로 수출됩니다. 화이자 백신의 전 세계 공급은 유럽연합 EU가 주도하는데 이곳 생산량의 48%가 수출됩니다. 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화이자 백신은 모두 미국 내수용입니다. 캐나다는 모더나 백신을 유럽 공장에서 수입하는데
이 역시 미국이 자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을 국내용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모더나로부터 3억 회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행태를 두고 미국은 백신의 초과 공급 상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를 도덕적 잔악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어떤 곳에 돌아다니는 한 사람들은 죽고 무역과 여행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은 더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백신 불평등 문제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